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책이에요. 유태우라는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분, 그 다음에 김주아 앵커, 엄홍길, 산하긴 등등이 추천사를 쓴 그런 책이고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음악을 들려준 물, 어떤 언어를 들려준 물의 결정이 어떤지 결정 사진과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막 깊은 감동을 느꼈고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와, 물도 알고 있구나. 네. 물이 알려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물을 얼려서 결정사진을 찍는 새로운 방법으로 물을 연구하는 동안 물은 실로 다양한 표정과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수돗물과 달리 멋진 결정을 보여주는 자연수,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물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정, 그리고 물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보여줄 때와 멍청한 놈 이라는 말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선명한 대비,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우연히 책장을 넘기는데 이런 문장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눈의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분명히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다. 몇백만 년간 지구에 내린 눈은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을 얼려 결정을 보면 제각기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을 얼려 그 결정을 사진으로 찍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했을 때요, 이 결정 얼음이 보려고 하면 확 녹아버린대요. 몇 초 안에 녹아버리니까 보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지금은 영하 5도를 유지하면서 관찰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그 환경 없이 일반 상온에서 그걸 관찰하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터득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은 밝고 상쾌한 곡조대로 아름답고 단정한 결정이 생겼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도라고까지 느껴지는 심오한 곡인데 결정도 화려하게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한 듯했다. 결정적인 것은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주었을 때다. 이별의 곡을 들려준 물은 놀랍게도 작고 아름다운 결정이 몇 개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노와 저항의 말로 채워진 헤비메탈 음악은 결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찌그러진 모양으로 나타났다. 제가 그래서 제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피아노 곡도 되게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곡은 김동률 노래죠. 근데 이런 음악들은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분노와 저항에 채워진 음악을 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나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좀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들었어요. 어떤 물에다가요, 고맙습니다라는 글씨를 붙여놓았더니 또렷하게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었대요. 그에 비해 멍청한 놈이라는 글을 보여준 물은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줄 때처럼 결정이 깨진 채로 흐트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글을 붙인 물은 단정한 모양의 결정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해! 라고 글을 붙인 물은 결정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하는 거랑 그렇게 해! 이러고 명령을 하는 거랑 완전 달랐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하면 물을 좋은 성질로 바꾸고, 반대로 나쁜 말을 던지면 어떤 것이든 파괴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물에게 말을 걸게 했대요. 귀여워 라는 말과 멍청한 놈. 보시면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 위에 것이 귀여워고요, 밑에 것은 멍청한 놈이에요. 아이들을 시킨 거래요. 멍청한 놈은 결정이 다 깨져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이들이 이 실험을 보고 나서 친구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장난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의 결정체를 드러냈어요. 쇼팽의 이별의 곡 보이세요? 막 결정이 조각조각 따로 떨어져 있죠. 아름답긴 한데 굉장히 작은 결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화합이 되어 있죠. 정말 이별한 것처럼. 완전 신기하고 놀라웠죠. 휴대전화와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워가지고 결정을 받대요. 보세요. 이게 비포 애프터예요. 이 물을 이렇게 휴대전화 근처에 놓고 했더니 저렇게 되었고요. 전자레인지는 아래쪽인데 이 물은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다른 페이지에 악마라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나왔던 그 결정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 써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증류수는 악마의 결정과 비슷하다. 최악의 결정이다. 휴대전화도 몸에 좋은 것 같지 않다. 악마라는 악마가 여기 있어요. 천사와 악마. 여기 천사, 악마. 밑에가 악마예요. 이거랑 전자레인지에 데운 물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 온 집은 전자레인지가 빌트인으로 있어서 있는데 원래는 한 번도 제가 전자레인지를 안 쓰고 중탕으로 데워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것에는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실체가 있다. 인생에서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은 슬픔의 주파수를 보낸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주파수를 내보낼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보내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고유의 진동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기분 나쁜 사람, 음침한 사람, 음침한 사람이랑 같이 안 지내고 싶죠. 어쩔 수가 없죠. 밥에다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실험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고맙습니다. 멍청한 놈, 그리고 아무런 라벨도 붙이지 않고 말도 걸지 않은 세 번째 무시한 밥, 세 가지가 있대요. 멍청한 놈이라고 말을 건넨 밥보다 무시를 한 밥이 먼저 썩었대요. 욕을 먹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실험이었다.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생명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놀랐어요. 육아에서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방치를 당하는 것보다 매 맞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자식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두고 막 일을 하러 나간다거나 혼자 밥을 먹게 둔다거나 그런 부모가 있고, 집에 같이 있긴 하는데 맨날 혼내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런 부모가 있으면 맞는 게 낫다라고, 그것도 아이는 사랑, 관심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서 너무 제가 놀랐어요.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시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거래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혼자 두거나 외롭게 하는 게 더 안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신경을 써서 지켜보고 말을 걸어주자. 임산부는 뱃속의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 좋다. 관엽식물, 애완동물에게도 말을 건네주면 좋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 걸어주면 다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에게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어주면 좋겠죠. 외국은 헬로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굿모닝 이러면서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초조한 감정은 수은이랑 파동이 똑같았고요. 이런
것을 측정을 했었대요. 납과 분노가 파동이 같았고요. 슬픔과 외로움은 알루미늄과 파동이 비슷했고, 근심과 불안은 카드뮴, 망설임은 철,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연이 서로 같은 파동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냄비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알루미늄 중독이 뇌에 안 좋다는 얘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슬픔과 외로움이 파동이 같은 걸로 봐서 이 노인들이 외롭고 슬픈 감정 때문에 알루미늄을 더 끌어들이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또 설명도 하셨습니다. 파동이 이제 안 좋은 것이 비슷하니까.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전자파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결정 사진을 찍었다. 사랑? 근데 정말 놀라웠대요.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은 물에다가요, 사랑, 감사의 말을 보여줬더니 그 결정을 만들어냈대요. 자, 사랑과 감사의 말이 갖는 파동에는 전자파의 나쁜 파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면역 기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면역 기능이 생겨서 전자레인지에 넣었는데도 결정이 산산조각 나지 않고 남아 있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 최고의 묘약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예.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긴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려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에 뭐가 있냐면 축복한 음식에 의식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도 의식을 측정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온 음식, 엄마가 만들지도 않은 그냥 사온 음식인데도 배달 음식 이런 거에도 축복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전자레인지에 돌렸어도 사랑과 감사를 하면은 결정체가 그대로 있는 건강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막 밥 먹을 때 잔소리하고 왜 이렇게 공부를 시험을 못 봤니? 반찬을 왜 골고루 안 먹니? 밥을 이렇게 조금 먹니?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면을 먹든 간장에 밥만 비벼 먹든 사랑과 감사의 말이 식탁에 넘친다면 우리 온 가족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도쿄, 런던, 파리 같은 곳의 수돗물을 결정을 봤더니 이렇게 결정이 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수돗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약이 좋지 않다라고 이분은 판단을 했고요. 너무 신기한 건요. 로마도 별로구나. 워싱턴과 뉴욕이 의외로 깨끗한 결정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니스랑 이런 국가였고 로마였고 여기가 이제 위에가 워싱턴이고 밑에가 뉴욕인데 굉장히 결정이 선명하고 예쁘죠. 중요한 건 워싱턴 DC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신기하죠? 맨하튼 같은 곳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나와 있습니다. 밴쿠버랑 시드니. 근데 여기서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밴쿠버는 로키 산맥을 이용해서 그나마 깨끗한데요. 이 밑에 시드니 보세요. 완전 안 좋죠. 그래서 의외로 깨끗한 호주의 시드니가 형태가 많이 찌그러져 있다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인체 대부분도 피라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지구도 물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물 그 자체가 아닌가. 그래서 물에게 이렇게 테스트한 것처럼 인간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교통사고를 당해 수혈을 받은 후 본 적도 없는 풍경과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거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도 있다. 제가 이거를 어느 책에서 봤냐면 최근에 리뷰한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에 그 투병하신 작가님이 거기에 이제 투병 기록을 썼는데 그분은 골수 이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아서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성격이 바뀌고
아니면은 막 부작용으로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타인의 피를 받고 혈액형이 바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피가 아닌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문제들로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자. 그리고 그 결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 우리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인터넷 활동하다가 악플러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으시면서 그래, 관심이라도 받아서 이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